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적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페이지의 자료 53번부터가 지적 청량이고요. 자,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고, 첫 번째 묻는 게 청량 대상이냐 아니냐인데, 49번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8페이지에 49번부터 지적 청량 대상을 묻고 있죠. 8페이지입니다. 자료 49번. 자, 기출문제에도 우리가 청량 대상을 여러 가지로 물었지만 박스 문제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억에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령에 지목 등이 불분명하여 지적 도면을 재작성, 기존의 도면을 재작성할 때는 청량하지 않죠. 이건 도면을 그대로 놓고 다시 작성합니다. 니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 바다 말소는 어떤 부분이, 어떤 토지가 바다로 됐는지를 말소할 때도 이건 청량을 하죠. 옵니다. 디귿. 또 하나 나온 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된 법령상 연속 지적도는, 요 연속이 지적도와 지적도를 연결해서 만드는 겁니다. 연결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건 따로 청량하지 않고, 또 연속 지적도 작성이나 연속 지적도는 청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청량하지 않는다. 청량에 활용할 수 없다. 리얼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각 지적소관청이 지적 재조사를 하죠. 이런 지적 재조사를 할 때도 재조사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하는 거죠. 청량 대상으로서 옳은 걸 물었기 때문에 니은과 리얼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이 옳은 답으로 돼 있고, 니은과 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된 법령상 청량은 구분입니다. 청량 구분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게 기초 청량이고, 그 니은에 있죠. 기초. 그리고 한 필지마다 경계 면적을 정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세부 청량입니다. 그 리얼이죠. 그래서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니은과 리얼이죠. 이것도 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51번으로 갑니다. 51번은 청량의 방법을 물었던 적이 20회 전에 한 14회쯤에 한 번 있었다 그랬죠. 공간정보의 구축관의 청량 방법. 이 방법을 쭉 종류만 하시면 되죠. 내용은 우리가 청량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거 있죠. 평판, 전자평판 경위 가다가 3번에 수준의 청량이라든가 또는 수준 청량이라는 이 방법은 없죠. 이 방법은 토목공사, 토목사업, 토목공사 이런 거 할 때 수준의 청량이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적법에, 지적 청량의 방법에는 수준의 청량이라는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요 방법에 따릅니다. 다음 52번은 또
정답이 딱 정해졌는데요. 청량 우리 이해관계인 등 소유자가 청량 수행자에 가서 의뢰할 수 없는 청량. 이 문제 딱 최근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때 답은 지적 재조사 청량이고, 재조사 청량. 그리고 이제 재조사 청량이 없으면 검사 청량이죠. 미연에 검사 청량 아니면 리얼이죠. 기출문제에는 요 리얼이 답으로 나왔죠.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조사 청량. 이게 답이었고, 리얼이 이게 없으면 미연에 검사 청량. 검사는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검사하는 거니까 요건 리얼이죠. 이것도 답이 4번입니다. 정답 백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물었을 때 답은 리얼 아니면 리얼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그 50번, 51번, 52번 같은 거는 딱 정답이 딱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53번입니다. 자, 요것도 청량을 하고 수행자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는 대도시장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데 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죠. 그런데 검사받지 않는 청량 물으면 요것도 답이 딱 정해졌죠. 경계 보건 청량, 디귿. 경계 보건 청량 아니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할 때 보건 청량 아니면 리얼의 지적 현황 청량이죠. 현황. 요게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도 딱 답이 디귿하고 리얼 이렇게 정답이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5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디귿과 리얼, 경계 복원 아니면 요거죠. 지적 현황 청량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냅니다. 54번부터 이제 청량의 종합적인 문제, 특히 절차와 기간. 기간은 55번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54번에 청량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가서 청량을 의뢰하죠. 그러면 수행자는 청량 의뢰받으면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 아셔야 된다고 했고요. 소관청에 제출하고 청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 청량은 방금 앞에 문제에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청량과 그리고 한 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청량으로 구분한다고 방금 앞에 페이지 50번 문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청량의 방법이 앞에 문제 51번 문제에서 했죠.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청량, 사진, 위성 요 방법에 한다. 4번은 청량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기초 청량의 절차 또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계획 수립, 다음이 준비 및 현지 답사, 그리고 선점 및 조표할 때 요 선점 및 조표가 점 설치를 말한다 했고요. 그리고 계산과 성과표 작성, 요런 관첩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순서여야 합니다. 5번은 청량 수수료라든가 청량할 때 수수료를 내죠. 그 수수료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매년 12월 말까지 이거 고시하는데요. 이건 국토부 장관 또는 국장. 여기 국장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죠. 전국적으로 지적청량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요건 국토부 장관입니다. 5번이 틀린 답이고, 자, 이제 55번에 청량 절차 중에 가장 많이 묻는 기간, 청량 기간입니다. 1번에 원칙적으로 청량 기간이 5일,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다만 2번 점을 갖고 할 때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청량 검사할 때는, 요때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4점을 초과할 때마다 1일씩 뭐해 나갑니다. 가산. 그리고 3번에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거는 이제 합의한 기간에 따르는데 4분의 3이 청량기간, 4분의 1이 검사기간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제 4번에 합의한 기간이 16일인데 원래 이제 20일 나왔고요. 40일 나왔죠, 시험에. 20일이 나왔을 때는 20일에 4분의 3, 15일이 청량기간, 5일이 검사기간이었고, 40일을 물었을 때는 40일에 4분의 3이 30일, 4분의 1이 10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16일, 자, 16일을 물었으면 4, 4, 16이니까 4분의 3이 12일이 청량기간, 나머지 4일이 검사기간이죠. 16일을 합의했을 때. 요 문제의 답은, 틀린 답은 5번. 지적기준점 성과 등본 기록 사본을 발급받는 자는 이게 청량 수행자가 아니고, 자, 작년에 31회 때 또 문제가 출제됐죠. 이게 수행자가 아니고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나 소관청이고, 나머지 두 가지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도근점, 요 둘은 소관청이죠. 지적 소관청. 그래서 수행자가 아니고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에 가서 이걸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발급 등을 신청합니다. 그 전에 수행자라고 틀리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31회 때 이거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물었죠. 이건 이제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56번이 지적청량 적부심사와 재심사까지, 그 마지막 5번에 재심사가 있죠. 자, 먼저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1번, 56번 틀린 겁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량 성과에 다툼이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시도지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2번에 적부심사 청구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 틀렸죠. 숫자입니다. 날짜. 요게 30일이죠. 그러면 30일 이내에
요거를 지방지적에 회부하고 3번 심의 의결은 60일이죠. 원래 60일 내에 심의 의결한다. 지방지적위원회가.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30일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적부심사 의결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요건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 일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요게 7일.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재심사. 1, 2, 3, 4번이 심사. 5번이 재심사입니다. 재심사는 지방지적 의결 불복하면 90일이죠. 그럼 90일 내에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 적부심사와 재심사에서도 대부분이 이런 날짜, 숫자를 묻는 게 있고, 앞전 테마 특강 할 때, 테마 이론 특강 할 때 맨 끝에 숫자 문제 전체 정리해 드렸죠. 지적법하고 등기법에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문제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 테마 특강 이론도 다시 한번 보시고, 요 적부심사, 재심사에서도 이런 숫자들을, 날짜들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척변경위원회하고, 그 다음 58번 중앙지적위원회지만 지적위원회 중에 중앙을 가지고 주로 묻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57번과 8번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문제 2개를 붙여놨죠. 57번에 축척변경위원회는 1번 지적소관청. 각 축척변경을 누가 합니까? 시군, 구가 하죠. 시군, 구에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관청이 지명하고요. 2번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이 5명 이상 10명 이하고, 단 그 2번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가 아니고, 축척 변경할 때 소유자 동의는 3분의 2지만 여기는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가 돼야 되죠. 자, 지적법에 3분의 2, 2분의 1 나오는 거는 여기 축척 변경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 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2분의 1이 소유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2분의 1이 나오죠. 3번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요거 나중에 이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 같죠. 58번에 5번 회의 소집도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요것도 58번의 5번과 같습니다. 자, 이제 57번과 58번을 비교해 드리는데, 58번에 중앙지적위원회는 1번 국토교통부에 있죠. 지방지적위원회는 각 시도에 있고,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고, 다만 여기는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을 우리가 제외하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나중에 그 3번에 국장과장이 되는데, 나중에 3번에서 설명드립니다. 국장과장이니까 그건 임기 없고 2년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임기 없죠, 거기는. 근데 지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번, 58번에. 자, 구성은 축척변경위원회든 지적위원회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요건 축척변경위원회하고 같고 3번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있는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죠. 여기는 국장과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축척변경위원회와 같죠. 앞에 문제 57번, 4번, 58번, 4번, 57번, 5번, 5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지하는 거, 58번, 5번 같습니다. 같다는 거 구성 인원수 5명, 10명하고 4번, 5번 이거 축적 57번, 58번 같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59번, 60번입니다. 지적법 마지막 두 문제가 59번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틀린 거. 원래 이 문제 나올 때 답은 축척변경 성인에 관한 것을 답으로 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성인이 아니고 보십시오. 1번은 시행계획에 관한 걸 의결한다. 2번은 청산할 때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나중에 4번에 2번과 4번 청산금 산정에 관한 것과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5번 이거 하죠. 근데 작년에 이거 있죠. 3번에 축척변경 시행자라는 게 따로 없고 축척변경 시행은 누가 합니까? 소관청. 시군구가 하니까 각 축척변경 시행자는 소관청이 하니까 이 시행자 선정은 없죠. 작년에는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이 아닌 것 해서 답이 이 시행자 이게 나왔죠. 이게 나왔고 시군구가 합니다. 여기는 시행자 선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은 딱 하나 1번 심사. 앞에 문제에서 56번 문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량 적부 심사만 지방이 하고 지방지적위원회가 하고 재심사하고요. 2번 청량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거 보고까지 3번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4번 지적기술자 업무 정지나 징계 요구 사항 의결 5번 지적 분야 청량기술자 양성. 자, 이건 중앙 2, 3, 4, 5와 적부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하죠. 딱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은 심사. 이거 하나만 지방지적위원회가 합니다. 자, 요렇게 59번, 60번을 보면서 특히 60번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딱 양분해서 하나만 심사만 지방이 한다는 거 아시고 나머지는 다 중앙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법입니다. 그럼 지적법 12문제, 출제 문제가 12문제죠. 다음 등기법도 12문제입니다. 지적법 12문제 다 제가 예상 문제를 말씀드렸고 오늘도 앞전에 전체 이론 강의할 때도 늘 했던 것처럼요. 이제 61번부터 등기법입니다. 그럼 등기법 12문제도 제가 등기법 12문제가 어디서 주로 출제가 되는지 이것도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우선 앞쪽에 61번은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관하고 등기소 등의 등기사무인데
그러면 등기관, 등기소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안에서 이런 부분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1번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61번에 그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1번 등기관 지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의 장이 등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등기관 지정은 지방법원장, 지원이 있죠.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이 있는 곳은 그 지원에서 지원장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이 또는 건물로 예를 들었죠. 토지가 아니고 건물, 하나의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으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 요건 상급법원장, 관할 등기소 지정은, 여러분, 관할 등기소 지정은 상급법원장이 한다. 요거 아시고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다음 3번, 4번, 5번이 다 이건 대법원장입니다. 3번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하라가 이게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4번도요 대법원장 해놓고 어느 등기소에 속하는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해서 등기 사무를 정지하라고 명할 수 있죠. 이것도 대법원장이고, 5번 등기부의 전부나 일부가 손상될 염려가 있다면 이것도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 복구 손상 방지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데, 자 3, 4, 5번이 3번, 4번, 5번 등기 3번 위임, 4번 등기 사무 정지, 5번에 이런 방지 처분을 위한 처분 명령, 요 셋은 다 3, 4, 5번은 대법원장 권한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요런 정도로 문제가 지문이 나오긴 있었죠. 자, 62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여러분 등기상 증명서 발급할 때 요 다섯 가지라는 게 1번, 2번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 해가지고 괄호 안에 말소상 포함해서 발급이 되기도 하고, 2번처럼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해달라면 그렇게 발급해주죠. 3, 4, 5번에 등기상 일부 증명서인데 이게요 3번에 괄호 안에 특정인 지분을 그 일부만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발급해달라. 4번 같은 경우에 일부 증명서 중에 저당 설정이 아니고, 이 저당 설정 현황이 아니고요. 물론 저당 설정 현황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는 현재 소유 현황이죠. 이게 4번 괄호 안에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현재 소유 현황을 이걸 발급해달라는 거죠. 현재 소유 현황입니다. 이렇게 더 틀리게 했죠. 4번을. 5번은 지분, 그 괄호 안에 지분을 취득해온 이력, 이 말은 누구로부터 누가
지분을 얼마를 취득해 갔는지 요걸 발급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은 전부 증명, 3, 4, 5번은 일부 증명인데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만 다시 봐 주시면 됩니다. 1번은 말소사항 포함, 2번은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해달라. 3, 4, 5번은 특정인 지분이나 특히 4번 현재 소유 현황으로 발급해달라. 5번 지분 취득해온 이력, 과정을 발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급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요약 자료에. 폐쇄 등기부는 폐쇄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는 1번. 폐쇄 등기부는 그 1번으로 한해서 폐쇄된 등기부 있죠, 여러분. 폐쇄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는 요건 1번으로만 발급이 되고 1번으로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발급 내용을 물을 때는 4번처럼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아직 기출 문제는 없었죠. 예상 문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63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등기법 첫 번째 예상 문제가 등기부와 특히 63번처럼 집합 건물 내지 구분 건물 등기, 아파트 있죠. 아파트 등기와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아파트 등기부 중에 대지권, 우리 지적법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지권 관련 문제, 대지권 관련 문제라는 게 대지권과 대지권 등기가 되고 나서 아파트 토지 건물만에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게 첫 번째 예상 문제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1번, 2번의 아파트 등기부는 오늘도 한 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몇 동, 몇 호니까 101동, 101호 그럴 때 101동 표제부에 여러분 1번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101동 표시와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 토지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2번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전유부분과 101호가 표시되고 대지권 표시, 이게 대지권 등기죠. 여러분, 전유부분 등기부 표제부에 요 대지권 등기 이걸 하는데 앞에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 표시와 대지권 목적인 여기 토지는 아파트 토지가 표시되고 전유부분 101호 표제부에 대지권이 등기되면 요 대지권이 어디에 등기되는지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하고 나면 대지권 등기가 어디 했습니까? 2번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고 나면, 자 63번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3번 요 끝에 대지권이라는 뜻. 자 여러분 63번 문제 끝에 63번에 3번 대지권이라는 뜻. 자 이걸 물으면 대지권 등기는 2번에 요 문제 2번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고 대지권이라는 뜻, 요거는 대지권 목적인 앞에 등기관 직권으로 한다는 거 하고 알아두셔야 될 게 직권으로 한다는 거.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틀렸죠.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소유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얼구에다가 아파트 토지 등기부 갑구나 얼구에 대지권이라는 뜻, 요거 있죠.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지문이 3번이었죠. 앞전 시험에도 재작년에도 이걸 물었고요. 30회 때도 나왔었죠. 4번은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등기한 등기 기록에는 토지에 또는 건물에 토지만에 건물만에 이렇게 써주고 토지만에 건물만에 이전 저당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건물만에. 5번은 자 이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을 때 상가 안에 창고가 있었고 그 상가 안에 있는 창고가 이제 여러분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쓰이다가 이게 폐지가 돼서 요 부분을 취득해 간 사람은 맨 끝말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면 옳은 지문이고 작년이죠. 31회 때 요 끝말 5번에 보존 등기 거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X다. 이게 작년에 이전 등기한다면 요건 X다.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걸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다. 보존 등기한다. 자, 옳게 나올 때는 5번처럼 보존 등기, 틀리게 나올 때는 이전 등기한다면 X다. 이렇게 물었고요. 자, 이 문제 지금 나중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그 나중에 70번 뒤에 보세요. 70번 같은 문제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대지권 등기하고 나서 먼저 볼까요? 70번 보십시오. 11페이지 좌측에 70번. 다음 중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하고 나면 이후에 실행할 수 있는 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1, 2, 3, 4번에 건물만에 토지만에 해놓고 용익권 4번이죠. 구분 지상권처럼 딱 토지만에 건물만에 용익권 등기는 되고 용익권은 등기할 수 있고 나머지라는 거는 1번 건물만의 이전, 2번 토지만의 저당, 3번 건물만의 어떤 가압류 이거 안 됩니다. 다 X. 5번은 대지권을 5번 보세요. 5번 대지권을 이전하거나 이 대지권을 누가 갖고 있다 했죠. 지적법 할 때도 지적법에 대지권 등록부 할 때 제가 대지권은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아파트 구분 소유자인 내가 갖고 있는 대지권 자체를 이전하거나 전세, 저당 잡히거나 대지권을 전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지권을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나 아파트 건물을 전세 주는 건 되죠. 대지권을 전세 줄 수는 없죠. 요것도. 그래서 되는 거는 딱 하나. 4번 용익권, 토지만의 건물만의 용익권은 되고 구분지상권 이런
이전, 여러분 토지 전부 지문이 토지만의 건물만의 이전 저당, 이건 안 되죠. 다시 여러분 이 아파트 등기부와 대지권이 등기되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꼭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64번은요 일반 등기부 등, 자 물을 때 64번 일반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인데, 그럼 등기부하고 부속 서류를 나누는데 1번에 원래 등기부 및 부속 서류는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원칙이. 근데 2번 신청서 그 밖에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가 되면 그건 등기소 밖으로 이 부속 서류는 옮길 수가 있죠. 그리고 3번에 이제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 놓고 수수료 내고 등기부는 누구든지죠.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 내면 열람도 되고 등초본교부 다 되죠. 그러나 부속 서류 이거는 등기부 외에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열람, 등초본 발급 등을 할 수 있다면 X죠. 부속 서류는 말이죠. 이해관계, 항상 이거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부속 서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요.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등기부는 누구든지,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그러면 틀린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 등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4번은요. 등기기록의 열람 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 아니어도 되죠. 다른 등기소 가도 되고, 요즘은 전자발급,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발급이 다 되니까 관할 등기소 아니어도 발급할 수 있고, 5번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있는 사항을 새로운 등기부로 옮기면 종전 등기기록은 폐쇄하고 폐쇄하여 영구보존이죠. 등기부와 나중에 영구보존하는 서류가 등기부, 폐쇄 등기부 외에 또 4가지가 더 있죠. 다음 페이지 영구보존장부 나중에 그 66번 문제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64번은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부 내용은 등기부는 누구든지 이거 열람, 등초본 교부되고,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65번이 등기한 권리의 순위, 등기 효력에서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순위. 그 다음 보존장부, 등기 대상인 물건과 권리, 이렇게 67, 8, 9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등기법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예상 문제가 아파트 등기부와 대지권 등기, 요거 앞에 미리 풀어드렸던 63번과 70번 이 문제를 두 문제로 소개했지만, 나중에 우리 저당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 등기에 가면 구분건물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되고 나면 등기된 후에 아니면 구분 건물 아까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했을 때 토지만에 아파트 토지에 건물만에 토지 건물 분리해서 따로따로 토지만에 건물만에 저 70번 이전 저당 가압류 등은 할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등기부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이어서 쉬었다가 65번부터 다시 이어서 갑니다. 자 등기부 12문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예상 문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12문제가 어디서 주로 출제되는지를 쭉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자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